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IP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riage Insurance Paid. 자, 그러면 또 먼저 인커텀즈 구성 원리, 여러분들이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그 셀러의 의무 내용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인커텀즈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다.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셀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만큼을 가격에 플러스를 시킨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CIP 조건으로 가격을 달라 그러면 되게 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 운임에다가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가격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건값이 10불, 운임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목적지까지. 수출지 창고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임, 그 다음에 인슈런스,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운임이 10불, 아니 물건값 10불, 운임이 2불, 보험이 1불이다. 그러면 CIF 조건으로는 13불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US 달러 13불 CIP, 만약에 뉴욕까지면 뉴욕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각 조건별로 CIP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셀러가 부담하는 5가지의 의무.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다?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의 의무. 두 번째가 위험의 분담.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위험의 범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어느 구간까지에 있어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진다. 당연히 구분해야 되나야 되겠죠. 그렇죠? 구분 안 해놓으면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송계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험을 누가 들으냐. 다섯 번째가 수출입 통과는 누가 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비용 부담의 범위는 제목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제목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의 범위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비용의 범위와 똑같다. 조건에 상관없이. 근데 C 조건만 예외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CFR 조건 같으면은 비용 부담은 해상 운임까지 셀러가 부담해야 되지만 책임은 선적할 때까지만 진다. 항해 중에 일어난 사고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CIP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CPT 조건은요. 되게 한국에 있는 공항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셀러는.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 중에는 사고 나면 바이어가 책임진다. CIP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CPT 조건하고. 그래서 CIP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CPT 조건하고 동일해요. 어저께 배운 CPT 조건하고 동일한데 보험만 셀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IP 조건은 사실은 제가 자꾸만 그 공항, 항공운송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로 운송할 때도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CI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낼 때 비행기로 보내든 배로 보내든 뭐로 보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대개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행기로 운송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해요. 자, 내용만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CIP 운송인 보험료 지불인도 조건이다. 이거 요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너 이번에 바이오 거래했는데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운송비 보험료 지불인도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 또 그렇죠. 뭐,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CIP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을 이해하는 게.
원래의 제목이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그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알 수 있으니까 carriage insurance paid to다라는 거죠. carriage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carriage는 물건이 있는 수출지 창고로부터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슈런스는요. 이거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슈런스, 캐리지하고 인슈런스까지 셀러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는 계속 셀러예요. 그래서 셀러 shall pay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셀러가 페이한다. 뭐를? 요거를. 그렇다고 셀러가 자기 돈 내는 건 아니에요. 운송인한테 셀러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바이한테 받아서 어떻게 받아요?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격하고 분리해가지고 수출품의 수출 가격하고 분리해서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저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좀 이상해요. 예.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런 얘기 아세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예. 그래서 뭔가 하는 짓이 이상하면 나중에 결과도 이상해진다. 처음에 봐서 느낌이 안 좋으면 안 하면 돼요. 뭐가 됐든.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그러니까 운송계약 자기의 포도하고 매도인이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국내에 있는 물건을 인도하고, 어디서 인도해요? 비행기로 나간다 그러면 공항까지만 갔다 하면 돼요. 네, 대개는. 예. 그래서 매도인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 국내 일정 지점에서 인도한다. 대개는 공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보험료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들 안보험 들면 얼마나 드세요?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안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몇만 원 하죠. 그쵸? 그죠? 보험의 성격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이 해상운임은요, 항공임이나 해상보험이나, 뭐, 같은 보험이니까, 똑같은 보험이니까, 항공보험, 해상보험 따로 있진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험사, 예, 컨택하면 돼요. 근데 보험사 직접 컨택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 들 때, 예, 여러분들 포드한테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퀴즈. 1억이면, 1억짜리 물건이면, 대략 한 0.1% 정도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그 다음에 또 운송되는 물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물품이 좀 위험한 물건이라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르겠지만 대략 한 10만 원 내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5가지 의무. 우선 비용. FCA 조건 더하기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FCA 조건일 때 어디까지 비용을 내요? 셀러. 이 비용이 뭐예요? FCA 조건일 때 셀러가 내는 비용은 공항까지죠. 그러니까 공항까지 더하기 항공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FCA 조건으로 10불 이렇게 줬는데 야, 조건을 CIP로 바꿔줘. 그러면 항공료 계산하고 보험료 계산하고 더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셀러 바이어가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협상을 하잖아요. 뭐 가격도 중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결제 방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적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결제 조건이 안 맞는다? 선불로 하자 그러는데 상대방은 후불로 하자 그런다? 안 맞아. 합의가 안 돼. 안 해요. 근데 인커텀지 조건은요. 나는 FCA 조건을 하고 싶은데 FCA 바이어는 CIP 조건을 하자.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왜요? 그만큼 인커텀즈 조건은 이 조건이든 저 조건이든 큰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운송에 대한 위험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다? 보험 들면 돼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비용 어차피 셀러인 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많더라도 어차피 나는 그걸 가격에 반영을 시키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개는 큰 문제는 안 된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의 범위는 시조건은 책임과 위험의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보관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에게 운송될 때. 그러니까 공항을 얘기해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CPT나 CIP 조건은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출할 때 운송수단을 배로 선택을 하느냐 비행기를 선택을 하느냐 이거 상관없이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배로 운송을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CPT, CIP 그러면 비행기로 운송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그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송계약을 봐야 되겠죠.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한다고 그랬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운송비 내는 사람. 이때 얘기하는 운송비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운송구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 운송이면 항공임. 항공임 누가 낸다고요? 우리 그 인건텀즈 원칙 첫 번째가 뭐였어요? 비용의 부담이죠. 비용의 분담. 자, 그때 셀러는 어디까지 비용 받네요? 어디까지 비용을 내요? 수입주 도착, 공항까지. 그러니까 항공임을 누가 내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매도인이 내니까 운임은 선불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은요. 이거 매도인의 강제보험이에요. 매도인의 강제보험. 그렇죠? 가운데 I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매도인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이건 매수인이 돼도 되고 매도인이 돼도 돼요. 만약에 매도인, 여러분들을 피보험자로 해놓으면 나중에 보험증권에 도장 찍어가지고 뒷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넘겨줘 버리면 돼요. 그걸 양도한다고 그래요. 배서한다고 그러고 양도. 그 다음에 수출통관, 수입통관은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 이거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11가지 조건 중에 EXW와 DDP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수출통관은 수출상, 수입통관은 수입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EXW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바이어가 와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공장에 와서. 셀러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통관해가지고 갖고 와야지. 그래서 수출 통관을 다 바이어가 하는 거고. DDP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에서 통관하고 세금도 다 셀러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통관도 수출 통관도 다 셀러가 한다라는 거죠. 도착지에서 양화 비용, 양화가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내리는 거, 양육.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양육, 양화, 똑같은 말. 하역은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거,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하는 걸, 배에다 싣는 거는 선적 또는 적하, 배에서 내리는 거는 양육 또는 양화 비용. 이거는 매수인이, 도착지에서 양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사실은, 비용에, 운임에 수입지에서의 양화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는 그 양화 비용도 가격에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받는 거죠. 근데 양화 비용을 또다시, 바이어가 낸다? 이중 부담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놔두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운임까지만 기억하세요.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이 보험 부보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조건 A냐 B냐 C냐,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부보 조건이다. 최대라는 건 뭐예요? 신약관일 때는 A 조건, 구약관일 때는 A에 해당되는 AR 조건을 둔다라는 거죠. 이거 보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관에서는 보험이 AR, WA, FPA가 있고 신약관에서는 A, B, C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이게 보험의 담보 범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최대 담보 부보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